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라이브를 진행을 하다가 뭐 학부모님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주거분이 받거니 얘기를 듣다가 한 건데, 이게 이제 SAT를 처음에 이제 여름방학에 빡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점수가 좀 낮다. 그래서 기초반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어떤 내 경험을 통한 해주고 싶은 팁들이 있어. 이런 것들은 워치 아웃 해야 된다. 요런 식으로 무조건 기초반이라고 들어가면은 조금 안 좋을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셔서 오늘 비디오를 켜가지고 녹화를 하기로 나 혼자 마음을 먹었지. 여러분들도 조금 공감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에는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이게 기초반을 들어가면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가 뭐 영어를 못해, 뭐 수학이 좀 딸려, 자 그래가지고 그냥 기초반을 넣었더니 몇 년 전부터 매년 몇 명씩 이렇게 중간에, 그러니까 한 6월에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한 6월 말 7월쯤에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온다. 그러니까 딴 데 다니다가 이제 오면서 하는 말들, 많이 듣는 얘기들이 뭐냐면, 기초반이라고 해서 애가 공부를 그냥 믿고 맡겨서 하는 줄 알고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루에 수학 문제 5개 설명 듣고 오더라. 그러니까 1시간 동안 5개 문제 풀고 있는 거야. 그 5개 문제에 수학 기초 공식 열날이 이론 가르치고 그거 어차피 학교에서 다 아는 건데, 그것마저도 버벅대니까 영어 문제를 한국말로 뒤집어서 한국식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뭐 이러다 보니까 60분 동안 4-5문제는 이거는 점수가 오를 수가 없겠지 여러분. 이게 너무 좋게 말해서 더디게, 꼼꼼하게, 나쁘게 말해가지고 시간 때우고 앉아있는 거야 선생들이. 이런 식으로 암만 우리 애가 기초라도 그렇게 느리게 가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거는 돈 낭비고. 그래가지고 여기 왔더니 문제를 좀 푸니까 낫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다는 건 아닌데, 적어도 암만 초보자라도 무조건 주구장창 이론과 공식만 가르칠 거면, 그러면 알gebra 2 수업을 하든지 geometry, trigonometry 수업을 들었지, 수학을 뭐 영어 문법 수업을 들었지, SAT 라이팅을 듣는 게 아니라 SAT 수업을 들었으면 SAT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기본이야. 한 60%, 70%는 문제 풀이야. 또 21년 차 아니겠습니다. 여름 특강 21번째. 내가 SAT의 라이팅을 한 10년 가르쳤으니까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젊은 우리 후배 선생님들한테 넘겨주고 나 이제 컨설팅 쪽으로 넘어와서 이러지만, 아직도 나는 수업을 하는 시절이 그리워. 그 시절에 했던 그때도 비슷한 생각이야. 그래서 초보자 점수라고 얘기하면 몇 점대 구간을 얘기하는 건지, 그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면 효과적인지, 이걸 오늘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여러분 출발. 그리고 우리 여름에는 이제 현장에 와서 수업을 하거나, 수업은 온라인으로 듣지만 여기 그냥 압구정동에 여기 와서 뭐 스터디 카페처럼 여기서 그냥 짐을 풀고 하루에 뭐 5시간, 6시간, 10시간 우리랑 같이 출근을 해서 저녁에 퇴근을 해도 괜찮아. 뭐 에브리데이 하면 지치지만 월수금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2번만 한다든지 그냥 맘 내키는 날 오든지 모두 다 환영입니다. 여기 등록을 해서 다니는 학생들은 그래도 또 얼굴을 보면서 우리 상담실 선생님들과 얘기도 하고, 나도 왔다 갔다 보고서 그러면 좋잖아, 기왕이. 그래서 와서 공부해도 됩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유학생들 요즘에 백신을 좀 맞고 있는 거를 알고 있어. 자, 백신을 맞은 학생들이면 훨씬 사실 안전에 대한 걱정이 좀 덜 하겠지. 그래서 와서 공부를 하라고 여기다가 우리가 조금 방을 변화를 두고 있걸라. 일반 그 수업하는 책상에서 앉아서는 4시간 5시간 이상 가기에는 적응을 잘해야 되고, 그거보단 좀 편한 자리에서 앉아서 조금 편안하게 공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요즘에 방을 조금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봐볼까? 출발. 이렇게 해서 빡 와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요거 봐라, 요거 봐라, 요거 봐라. 우리 또 이제 특강 때 쓰려고 또 애플펜하고 또 아이패드 샀지롱. 유후! 여기다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이게 초급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몇 점대부터를 초급자라고 얘기를 하나, 이런 식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자, 기초반이다. 그러면 기초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하면, SAT 내 생각에는 한 1300대에서 한 1450까지도 심지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보다도 더 아래인 사람들은 뭐 1250점대 아래다면 무조건이야. 이 시스템대로 들어야 되는 방법은. 이런 구간대의 점수를, 모의 점수를 갖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들으면 좋냐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우리 학원 기준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월, 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시험이고, 여기는 그 다음에 목,
금 이렇게 듣잖아. 그래서 이틀 듣고 해서 숙제가 있는 날은 요렇게 4일이요. 그 다음에 하루는 숙제가 없이 건너뛰는데 요 월요일 날마다 이론, 컨셉 요거를 좀 해주는 거지. 화요일 날은 먼데이 숙제량이 조금 적은 거 플러스 화요일 날은 정상 문제풀이, Q&A, 숙제 해온 거에 대한 답을 얘기를 하고 목요일 날도 일반 Q&A를 하고 월요일 날은 조금 그러니까 리딩 같은 경우면은 어떤 유형의 리딩 지문이 나오는지 어떤 유형의 문제 스타일이 나오는지 흔적 찾기, 팩트를 찾는 것도 있고 infer 하는 문제도 있고 문법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타입의 문법들이 나오는지 그러면 뭐 라이팅 같은 경우는 14개의 question 타입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organize는 해줘야지. 한번 정리정돈은 해줘야지. 자, math도 마찬가지고 이런 컨셉들을 정리하는 거를 요때 집어넣는다. 월요일 날 쌈박하게 55분을 하잖아. 55분 전체가 아니라 30분 컨셉트 정리하고 나머지 25분은 숙제 풀이를 해야지. 숙제 설명. 여기서 배운 것들을 또 적용을 해봐야 되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거고 화요일이나 목요일은 일반 수업이요. 자, 그런데 금요일은 또 이제 something special을 하는 거야. 이 점수대 구간 학생들 1300에서 1450도 마찬가지고 더 아랫반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학생들은 무엇을 하면 좋냐면 숙제를 빨리 하고 뒤에는 인클래스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지문 하나, 패시지 한 개를 리딩 선생님 같은 경우 수학 같은 경우는 한 5문제에서 7문제를 지문 하나 하면 10문제거든. 10문제를 선생님이 모니터하고 있는 이 앞에다가 놓고 같이 푸는 거지. 같이 풀고 그 다음에 바로 그 10문제 지문에 대한 해설. 그러니까 이 금요일 날은 조금 수업 안에 미니 테스트 좀 그런 느낌도 포함이 되면은 아무래도 숙제를 해왔을 때 어젯밤에 풀고 오늘 갖고 온 거보다 방금 10분 전에 풀고 바로 채점해가지고 질문 받는 것이 학생들이 몰입도도 좋고 질문에 대한 피드백도 좋고 하기 때문에 everyday 하면은 숙제량이 너무 적어져. 설명 시간이 늘어나고 그래서 everyday는 못하지만 금요일 날은 한번 해주고 월요일 날은 컨셉트 전지 every monday마다 이게 조인하는 새로운 학생들이 있으니까는 조금 정리정돈을 하는 것들을 얼마 동안 한다? 10 weeks 동안 10 lessons를 들으면서 every Monday 적용을 하는 겁니다. every Friday 동안은 in class 퀴즈라고 하자.를 풀고 바로 인클래스에서 설명. 자, 요렇게 되면 수업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내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고 있구나. 반복적으로 이건 틀리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실수를 하는구나. 요거를 눈앞에 두고 볼 수 있으니까 이 프라이데이 요것도 되게 중요해. 근데 먼데이의 컨셉 정리하는 것도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오버뷰를 한 번씩은 해주고 싶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일반 수업, 그냥 레귤러 홈워크에 대한 체크를 할 수가 있다. 요것도 그러면 문제풀이 양이 꽤 들어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전체 중에 비중을 우리 같은 경우는 30% something else랑 70% 그대로 문제풀이 유지를 하려는 게 기초반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걸 좀 더 늘리면 한 4, 50대 50, 50대 50 여기까지는 허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지만 그거보다 더 많아지면 이게 이론 수업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문제풀이에 대한 노출이 적어서 SAT 점수 향상과 기초 다지기에 효과가 없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스타일이 어떤 식이냐면은 이 규격으로 되어 있는 어떤 룰들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최대한 창의적으로 최대한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자, 일을 하자, 뭐 이런 생각이거든. 그거 가만 앉아서 생각을 했는데 이런 교실도 꼭 학원용 책상이어야 하나. 우리 고등학생 남자 학생들 중에 등치가 나만한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유 공부하기 힘들다. 근데 이 대부분의 학원들은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런 최소 미니멈 사이즈 를 넣지. 자, 그거를 포기하자는 거야. 나는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공부를 최대한 오래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편해야 된다. 카페 같은 이런 의자에서 앉아서 공부하면 안 될까? 자, 그런 생각에서 바꾸자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은 이런 카페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면 정말 SAT 공부가 안 되는 거냐 그 생각을 해봤는데 나 같으면은 이런 환경이 더 나을 것 같아. 의자도 좀 폭신폭신한 데서 오랫동안만 하자 이런 생각인 거야. 그냥 오래 앉아서 할 수 있고 편하게 앉아서 할 수 있고 집보다 좀 편안한 그런 것도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냥 커피 한 잔 딱 깔아놓고 까까 여기다 놓고 요것도 이제 문제지를 풀고 컴퓨터를 하고 뭐 다 가능하지 않겠냐. 여기는 우리가 라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라운지의 공간으로 해가지고 일반 교실인데 코로나가 끝나면 여기서 그냥 이대로 수업을 해도 쓰겠지 싶은 생각도 있고 해서 가구들을 이제 여기저기서 찾아가지고 꾸미고 있는 중입니다. 여름에 이제 와가지고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그래도 독서실처럼 뭐 스터디 카페처럼 앉아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압구정동 4번 출구 여기로 와. 들어와.
그래가지고 여기 교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넓어져서 공부하면 돼. 그러다 가고 싶을 때 가고 독서실처럼 이용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뭔 말인지 알겠지? 생각을 바꿔보자는 거야, 여러분. 카페에서 SAT 공부를 하면 어떨까? 카페에서 칼리지 에세이와 앱을 쓰면 어떨까? 조용한 스터디 카페가 만약에 학원이 될 수 있다면 조금 더 편하게 공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우리는 저 일반 있던 교실 의자들을 폐기 처분을 하기로 했다. 그나저나 걱정이다. 이러고 혼자서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 또 수업도 다 100% 온라인 수업 가지 않았어. 그래 놓고 여기 그나마 있는 학원 공간도 막 더 카페 같이 이러고 막 바꾸고 앉았으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데선 공부 안 하겠다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나 혼자 학생이면은 이런 데서 공부하면 좀 편하겠다라고 분위기가 좀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니?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면서 이렇게 오늘 비디오를 마무리하고 다음 비디오에서 또 만나서 공부 얘기 열심히 우리 한번 해보기로 하자. 여름에 우리 여기 SAT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파이팅 한번 해가지고 꼭 보여주자. 우리가 원하는 그 점수.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자. 바이바이. Stay here forever.